자, 지난번에 배리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생리학적 배리어와 그죠? 해부학적인 배리어를 나누는데 생리학적 배리어를 최대한 해부학적 배리어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근데 여기에서 쓰이는 치료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다. 여러 가지 테크닉들도 있고, 그래서 관절에다가도 직접법, 간접법을 이용한 배리어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근육근막에서도 그쵸? 요 배리어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그 로움 측정하고 막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전근이나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를 우리가 측정할 때 환자한테 직접 들어서 올려보세요! 하고 얼만큼 올라가는 양적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동성 범위를. 양적 기준으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뭐예요? 질적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질적 기준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배리어라는 거죠. 배리어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실예로 관절에서 가동 범위를 하는데, 자, 햄스트링을 지금 보는 거지만 이건 결국엔 뭘 보는 거예요? 관절의 가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 힘 빼세요. 이만큼,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만큼 최대 끝에 양쪽으로 이만큼이네. 여기가 텐션 끝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배리어는 훑고 지나간 거예요. 배리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한이 있는 모습. 들어서 올라가는데 부드럽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아주 미세하지만 여기서 땅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MET를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이 올라가는 양적 기준의 끝에서 MET를 한다면 이 MET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배리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 생리학적 배리어를 지나서 해부학적 배리어에 강제로 갖다 놓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능성의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생리학적 배리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해부학적 배리어 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미세하게 찾아야 돼요. 여기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배리어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적 기준에 얼만큼 올라가느냐, 롬이 얼만큼 확보가 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치료를 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치료. 자, 그 다음 내전근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45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뭐예요? 해부학적 배리어의 끝이겠죠. 근데 생리학적 배리어는 항상 그 앞에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느끼고 이 생리학적 배리어를 해부학적 배리어에 가깝게 갖다 놓는 게 결국엔 뭐예요?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평가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양쪽을 해보면 여기고요.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나서 생리학적 배리어를 지나서 얼만큼 가는지 하고 이만큼 벌리면 이 사람의 생리학적 배리어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되는 기준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무슨 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발뒤꿈치를 들고 당겨보는 것도 사실은 뭘 찾는 거예요? 발을 통해서 머리까지의 장력을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생리학적 배리어를 찾는 거예요. 연결돼요. 자, 근육근막은 또 어떨까요? 자, 선생님 엎드려 보세요. 근육근막은 표면층, 그 다음에 중간층, 심부층이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표면층에 이 사람이 배리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표면층에 있는 배리어를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부드러운 터치부터 시작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표면층에 있는 배리어를 지나칠 정도의 힘으로, 왜? 여기가 딱딱하고 굳었다고 생각하니까. 푼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누르는 순간, 그 배리어를 느끼고 도달하는 게 아니라 배리어를 뚫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라 강한 압력이 들어갈 것이고 이 사람한테 뭘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르면 가슴에 압박받을 거고
여긴 더 타이트하고 버티는 힘으로 풀어야 된다고 여기를 세게 누르고 있으면 통증이 발생되니까 아마 밀어낼 거예요. 힘을 주고. 그러면 이러고 있는 사람도 밀어낸다는 걸 알고 밀면 안 된다고 원래 주고 있던 힘보다 더 세게 줘서 여기를 풀으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푸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뭘 느껴라? 배리어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최초의 압력서부터 부드럽게 찾아서 들어가서 근막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일정한 압력, 그쵸? 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가 그 긴장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려를 찾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스스로 긴장을 놓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찾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압력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뭘 가르쳐 드리면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어느 정도 세기로 눌러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배려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려의 개념을 알게 된다면 그런 질문을 안 하겠죠. 그러면 압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존재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적용되는 압력은.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가장 부드러운 압력부터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허용하는 압력. 그래서 대고 기다려주고, 대고 기다려주고. 그때 자 보통 우리가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보면 대놓고 체중을 기대라고 그러죠. 체중 기대면 압력을 가장 부드러운 압력부터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체중의 압력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누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갖다 대놓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할 거예요. 대놓고 팔꿈치 살짝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접촉만 한 상태에서 반대작용으로 움직여야 돼요. 상체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자, 이렇게 가면 압력을 조금씩 이 모션만으로도 압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압력. 이거 안 되면 그냥 손 터치해놓고 기다리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서 체중을 기대라 바로 압박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치료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료적이 되려면 배려를 느끼는 행위, 어디에서든 우리 몸의 조직 어디서든 관절에서든 근육 근막에서든 배려를 찾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육 근막에서는 지금 제가 팁을 하나 드렸어요. 오히려 멀어지는 반작용, 지렛대의 힘으로 그 압력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르지 마시고 반대로 일어나면서 넣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배려를 찾아라. 어쨌든 결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